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오후 6시 2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600만원대까지 쭉 이 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1억 3,590만원대 저점을 딱 찍고 나서 하루 이틀 3, 4, 5, 6, 7일째 상승,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겠죠.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쭉 내려오다가 반등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 요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일단은 직전에 여기 이제 1억 4천, 1억 5천만원대 여기 약간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저항을 맞고 살짝 꺾일 수는 있어도, 꺾였다가 결국에는 여기 마지노선 자리 1억 3,590만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눌린다 해도 좀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림, 요런 형태를 또 그려줄 수도 있다. 요랬을 때 또 이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으면서 이제 가는 거고, 사실상 그랬을 때 이제 1억 6천에서 1억 8천까지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억 간다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반등 상당히 세게 나와 주었고, 뭐 쉽게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꺾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등세를 좀 주말에도 조금 이어가고 오늘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려줬다라는 사실, 물론 시간 많이 남았지만은 요런 부분들, 요런 차트의 형태, V자로 고를 메워주는 형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1월 달에 첫 5거래일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 1월, 그러니까 첫째 주겠죠. 이 첫째 주의 흐름이 상승 쪽으로 갔을 때 1월 한 달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1월 한 달의 주가 움직임이 그 해 전체에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죠. 2025년 전체의 주가 흐름에 대한 조금 방향성을 정한다. 그러니까 1월에 오르면 25년이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1월이 월봉이 음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지난 18번의 대선 다음에 가운데 14번은 1월 증시 움직임이 그해 전체의 증시 방향을 결정했던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1월달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재까지 이 비트코인이 1월 봉을 보시게 되면 얼마 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이렇게 켜주고 있다. 그래서 요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1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주면서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봄하고 여름 시즌까지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달, 이 2024년의 마지막 달, 이 12월 달 월봉을 음봉 마감하기는 했지만,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이 윗꼬리 부분을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올려준다 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등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또 재상승을 위한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찍은 이 91.5K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쭉 이제 V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쭉 올릴 때도 크게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조금씩 해서 계속 일봉상으로 양봉을 키면서 이렇게 올려줬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이제 V자로 고를 메우면서 여기서 이제 붙어준 매수세 자체가 상당히 좀 탄탄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 100K 저항이 지금 있어요. 지금도 쭉 올라와서 99.8K까지 올라왔지만 100K는 지금 살짝 못 뚫고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오늘 밤에 나스닥이 열리게 되면 조금 흔들다가 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또 상방 분출 빔이 또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고, 그랬을 때 이제 100K 이 저항대를 뚫는다는 또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하고 이번 주 흐름까지도 비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도 하다.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원웨이로 이런 식으로 올리고 막판에 이렇게 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요 자리 104K에서 105K 자리 부근에서는 좀 저항이 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큰 조정이 또 여기서 또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나온다라고 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또 눌림롱,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크게 눌리고 나서는 어차피 또 올라간다. 91.5K만 안 깨면은 그냥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25년이 이제 밝았고 조정 어느 정도 끝났고 반등이 또 V자로 골파기를 또 메워줬고,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친암호화폐 정책들과 플러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그 다음에 1, 2분기에 강세를 보여줬던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 따라서 올라가는 알트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측면들. 그리고 알트들은 여전히 뭐 작년에 그래도 리플과 도지코인이 힘을 쭉 보여줬지만, 그 두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사실 좀 시원치 않았고 아직까지도 좀 뭔가 준비 기간이다, 그렇게 보이는 코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알트들에 대해서도 좀 이따 다 짚어드릴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알트들이 아직 못 올라간 알트들,
여전히 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 연도 1, 2분기에 대다수의 이제 알트들 중에서 바닥권에서 좀 크게 못 올라간 코인들은 조금 이제 한번 이제 보여줄 만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이번 새해 1분기와 2분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트코인의 그런 타이밍이 아니냐. 중요한 타이밍, 그리고 비트 플러스 이더리움과 알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K를 뚫나 마냐 그 기로에 와 있는데, 뭐 추세를 여기서 단기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쭉 4시간분 기준으로 올리고 나서 요 자리에서 옆으로 조금 빼줬어요. 빼주고 나서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플하게는 요 자리 저점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97.3K죠. 여기 살짝 횡보할 때 저점 찍고 쭉 이제 고점까지, 여기 횡보 구간 고점까지 좀 뚫어준 자리 97.3K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한 파동 더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을 오늘 밤 정도에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정도로 올려놓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런 이제 헤드앤숄더 자리로 조금 가면서 단기 조정을 또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올려줬을 때 104K 부근에서는 한번 이제 숏도 잡아보고, 다만 여기서 이제 숏을 진입하더라도 이 전고 뚫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뚫는 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숏을 치더라도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천장자리 그리고 한번 푹 꺼질 때, 여기서 푹 꺼져주는 이런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도 이후에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에서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차트가 가다가 이렇게 꺾였다 이런 자리에서 숏을 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조정분에 대한 이제 숏 수익을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눌림 롱 관점으로 저점에서 이제 롱을 잡았을 때 뭐 요런 자리 요런 눌림에서 결국에는 91.5K만 안 깨면은 지금 반등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구간에서 쭉쭉 빠지는 구간에서도 이 자리 9500만 깨지 않으면 반등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여기서 이제 쌍바닥 저점까지 깨면서 공포심을 굉장히 극도로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에는 다 말아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쭉 다 말아올리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뭐 요런 자리랑도 비교를 할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올려주고 눌림이 나오지만 이렇게 눌림 나와도 또 고점 돌파 이런 식으로 쭉 하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손절 잡고 추가 상승 보지만 여기가 깨져도 94K에서 96K 요 박스 한번 눌리게 되면 요 정도 박스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이 잡히고 이후에 이제 고점 돌파까지 하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때 나왔던 패턴이죠. 그래서 2025년 1월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위기, 작년 말에 위기를 겪었지만 그거를 조금 상당 부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번 1월의 메인 이벤트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에서 여러가지 행정명령들을 발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비트코인 관련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트럼프 입에서 실질적으로는 정책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뭔가 위든 아래든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중요 이벤트 전에 미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차트를 올려놓게 되면은 막상 트럼프 나와서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도 빠질 수 있습니다. 미리 올렸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취임식 전에 만약에 눌러놨다라고 한다면 눌러놓고 위쪽으로 쏘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전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보고 나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포지션을 또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1월 6일이기 때문에 1월 20일 다다음 주 월요일에 대대적으로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2주가 남은 이 시점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 줄 것이냐에 따라서 취임식 전에 눌려놓게 되면은 대형 롱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무리하게 올렸다라고 한다면 취임식에 좋은 얘기를 해도 숏으로 조금 빠질 수도 있다. 요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1월 달에 중기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려면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에 따라서도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여기서 터진 이 대형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 상당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거래량도 쭉 터져준 요 자리, 결국에는 3100을 최저점으로 삼아야 되고 여기를 찍고 반등을 쭉 주고 나서 눌리고 나서 또 고점 돌파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3600달러 이상 찍어준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여기 이제 저항이 좀 있었는데 요 저항을 지금 뚫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여기서 일단 조금은
조금은 눌릴 수는 있지만 눌린다 해도 그 다음에 또 고점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4,000달러 저항이 또 이제 굉장히 셉니다. 그렇지만 이제 4,000을 뚫는 순간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여기 4,000만 뚫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 뭐 챗 GPT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뉴스 기사 같은 게 나왔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2025년 비트코인은 17만 5천 달러에서 뭐 35만 달러까지도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6천 달러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또 이런 전망도 챗 GPT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뭐 6,000달러면은 이제 신고가 뚫고 나서 5,000달러 뚫고 6,000달러 뭐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뭐 요런 관측인데,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차트 패턴상 보면 여기서 끌어올린 이 대형 장대 양봉과 요 당시의 그런 흐름들, 그 다음에 음봉 하나 섞어주죠. 여기 12월 음봉 하나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쭉 밀어 올리는 두 달간의 강세 랠리가 이런 식으로 이때 패턴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또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상 여기서 한번 힘주고 눌렸다가 2차 상승을 주는 그런 그림들, 힘주고 눌렸다가 2차 상승을 주는 이런 그림들이 뭐 완전히 똑같은 패턴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비슷한 형태를 좀 충분히 그려주면서 N자로 전고를 뚫는 형태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25년 초반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크게 눌림이 나왔지만 눌림 나온 거의 절반 정도를 빠르게 회복해준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알트들도 나름 요 구간에서 알트들도 나름 반등이 잘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 나름 힘을 좀 줬던 그런 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폴카닷 체인링크, 니어 프로토콜, 폴리곤 에코시스템, 아비트럼, 요런 코인들이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만 하지 않나.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쭉 이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옆으로 빼다가 한번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 12월 20일에 다 저점을 찍었어요. 이번에 이더리움, 뭐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알트들도 여기서 상당한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트들도 이 12월 20일에 찍은 이 저점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상승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12월 20일에 저점에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만 깨지 않으면 상승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이 12월 20일 저점을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좀 확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2월 20일의 저점이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여기고, 사실 그 다음에 저점을 한 번 더 깨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알트들은 여기서 찍은 바닥을 여기서 이제 이탈을 안 시키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저점 살짝 높여주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트는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깼지만 이더리움은 저점을 안 깨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알트들이 이더리움과 비슷한 패턴으로 12월 20일에 저점을 안 깨면서 여기보다 저점을 높인 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점까지 높인 흐름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보다는 좀 이더리움의 차트 형태를 많이 따라간다, 알트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비트도 중요하지만 이더리움도 같이 봐야 되고, 이더리움이 특히 이때 저점을 좀 크게 찍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려줬던 이 12월 20일의 저점 3100선 되겠죠.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지금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알트들도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따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폴리곤 에코시스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12월 20일에 찍은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서 아직 뭐 제대로 된 반등은 안 나와주고 있지만, 요런 것도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여전히 좀 바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좀 메리트 있다,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 그리고 올려놓고 나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눌림에서 샀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곤 에코시스템 굉장히 조금 좋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고, 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도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올라간 게 없다, 아직도. 근데 여기서 이제 월봉상의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 12월에 음봉으로 마감을 한 이 봉을 만약에 1월에 이렇게 장악하면서 올려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12,500원대 매물 자리를 다 먹는 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월달에 봉의 형태가 좀 상당히 니어 프로토콜에게는 중요하겠다. 이 음봉 장악해서 몸통 자리까지만 먹어줘도, 만원 자리까지만 다시 먹어줘도 그 다음에 조금 발사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코인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반등에서 상당한 반등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
이번에 이 알트들이 많이 눌렸지만은 결국에는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충분히 내려온 지점에서 여기서 1차 반등 이후에 눌려놓고 2차 반등까지 이런 식으로 N자 패턴으로 좀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알트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여전히 이 12월 20일에 찍은 이 저점 자리만 깨지 않으면 상방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저점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알트들도 상방 관점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 잘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와서 여기 이제 찍은 저점 12월 20일의 저점이죠. 720원만 안 깨면은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도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잡코인들 중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타이코도 어차피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옆으로 빼고 있죠. 상장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뺀다. 더 이상의 이제 저점 갱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름 뭐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도 좀 터트려 주면서 옆으로 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옆으로 빼다가 위로 한 방 올리는 이런 거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뭐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렸거든요. 이번에 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요거 좀 회복해주고 옆으로 빼다가 위로 이렇게 올리는 흐름 2025년 초반부에 조금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요런 거 주피터도 여기서 다 이제 롱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요 자리에서 롱 관점 말씀드려서 쭉 잘 올라왔고, 요렇게 주피터도 74% 수익, 너보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 잡코인들 한 번씩 튀겨줄 수 있다. 46% 수익. 이더리움도 뭐 롱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었고 반등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흐름과 이더리움 흐름에 맞춰서 올라가는 그 과정 안에서 조금 세게 튀어 올라가는 알트들, 그리고 이제 아직 제대로 조금 크게 못 올라가는 그런 알트들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분석해서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손절가, 목표가 다 안내해드리고 차트 분석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카톡 아이디 추가해서 카톡방에 입장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꿈틀꿈틀대는 이런 아크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조금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빠져봤자 500원 정도는 지지하면서 위쪽으로는 여기까지 또 열려 있기 때문에 1,500원에서 1,700원 정도까지는 잡코인 펌핑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이렇게 쏘는 이런 정도의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너보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대로 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옆으로 빼다가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옆으로 빼다가 한번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22에서 24원까지 단기적으로 펌핑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봉크 같은 경우에도 나름 조금 반등을 해줬어요. 여기서 쭉 반등해줬는데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봉크도 저점을 좀 높여가지고 0.0434 요정도 굉장히 소수점으로 많이 찍히는 잡코인이긴 하지만 밈코인이죠. 요정도 자리를 좀 지켜준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흐름. 근데 이 시총이 워낙 높은 코인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펌핑을 노린다기보다는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차라리 요런 이제 그래비티 요런 게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4천억대. 그래서 요런 게 튀겨주면은 의외로 좀 세게 위쪽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잡코인의 특성상. 그래서 요런 것도 아직 뭐 상장하고 나서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제대로 된 좀 빔이 안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옆으로 빼다가 그래도 60원에서 80원짜리까지는 언젠가 한번 쳐줄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길을 모으고 있는 이런 코인들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 한번 이제 위로 쳐줬을 때 잘 익절을 할 수 있게 이런 거는 그냥 지금 사놓고 60원이나 80원이나 매도 걸어놓고 소액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스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찍은 저점 514 정도 지켜주면은 여기서 이제 시간 끌다가 한번 위쪽으로 가주는 흐름 기대할 만하고, 요런 카바 같은 코인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빠지고 나서 밑에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여기서 쭉 올라왔고, 뭐 카바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부터 여기 거래량 터진 자리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그런 잡코인입니다. 근데 쭉 올라와주면서 상당수 또 수익을 받고 눌러줬죠. 눌러주면 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쭉 눌려줬을 때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너보스 카바 이런 식으로 눌림 자리에서도 다 말씀을 드렸고, 쭉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12월 23일에도 카바 상승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잘 올라왔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끝난다라기보다는 요것도 좀 더 들고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한 번 더 쏘는 그 정도 관점을 주봉 관점에서 조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0에서 1500 정도 자리까지는 좀 더 한번 이제 들고 가볼 만한 그런 잡코인이 아니냐. 시총 이제 8천억대, 뭐 완전 잡코인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잡코인 치고는 시총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냐.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손절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12월 20일에 찍은 저점이죠. 569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뮤 같은 코인도 많이 내려왔죠.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12월 20일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반등 주고 나서 옆으로 계속 빼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반등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 이제는 이 정도 횡보 구간 저점 조금 여유있게 요 정도 9.17 정도 손절가를 땡기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한번 가주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눌러놨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렌더 토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준수하게 반등을 이런 식으로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11,600원 이번에 올려치고 횡보를 옆으로 빼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13,500원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테마도 AI 테마고 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알트들도 좀 기회가 있다. 특히나 이제 비트보다도 이더리움의 이제 차트 형태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 1월 달의 월봉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1월 월봉의 형태가 올 한 해 비트코인 차트를 좀 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월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상승세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를 이어서 2, 3, 4, 5, 6 한 여름 시즌까지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2억까지도 한번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1월에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 대형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크립토 퀀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이제 ETF도 승인이 됐고 2024년 이제 1억 5천도 돌파를 했고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갔을 때 16만 달러 정도까지 2억 3천만 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1비트 3억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올해 비트코인 2억 시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승 관점과 롱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큰 틀을, 큰 이제 추세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상승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눌린다 해도 91.5K 여기만 좀 지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면서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 랠리 또 펼쳐주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150K죠. 15만 달러를 찍게 되면은 이제 2억을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5만 달러, 일단 10만 달러도 사실 아직 못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10만 800달러를 찍어주고 눌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고점 갱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2만에서 13만 정도 달러까지 또 볼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15만 달러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거의 2배 가까운 가격 상승을 이제 보여준 건데 그 과정에서 시총도 2배가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 더 어마어마한 돈과 자본이 필요한데 과연 15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힘을 주면서 또 신고가 랠리를 이런 식으로 찍어줬을 때 이 120에서 130K 12만에서 13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 볼 수 있고, 요 정도 가격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얼추 1, 2분기가 좀 끝나는 지점에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또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쇼추세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뭐 너무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익절을 좀 생각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잃지 않으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변동성의 기폭제가 되는 게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트럼프의 연설 내용들, 그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차트가 눌려준다.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여기만 어차피 안 깨면은 여기는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또 익절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런 기회를 안 준다, 박앤세일을 안 주고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중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쌍고 자리도 있고요, 108K 쌍고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숏이 또 크게 조정이 이런 식으로 또 빠지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으로 연말 연초 연휴 시즌도 끝났고 이번 주 본격적으로 또 이제 한 주를 시작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스닥과 비트의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주도 9일은 나스닥이 휴장이기 때문에 월화수의 어떤 조금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9일 이후에는 또 주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화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매매 포인트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일주일과 바로 그 다음 주에 있는 20일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서 또 굉장한 변동성이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그런 지점에서는 단기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지만 그만큼 포지션을 길게 들고 갔을 때 역방향을 타게 되면 리스크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질 만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알트 현물이나 뭐 여전히 뭐 비트, 이더리움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으면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지만 너무 지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물이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꺾어지면서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의 요 자리 91.5K는 새로운 저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추가 상승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수요일에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